지금 이 대한광통신이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낙폭이 마이너스 3%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한광통신의 차트를 유심히 보시다 보면은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분이 흥미롭냐면은 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벌써 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들어왔었던 10% 부근까지 야금야금 기어서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찍었었던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눈에 띄게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여기까지 지금 벌써 올라왔는데 5% 이상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일단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들어왔었던 건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튀어서 올라왔었던 대한광통신이죠. 그러면서 사실 이 주가에 있어서 가장 높은 구간을 찍었었던 구간에서는 외국인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보유 비중이 팍 줄었었던 구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 차례 더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덜어냈었던 상황이고, 그 이후로는 최저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일단 이 차트까지 같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딱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이렇게 퍽 하고 줄어들었었던 최고가를 찍었었던 5월 12일 날을 기점으로 대한광통신이 그렇게 좀 진행이 됐었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추가적으로 하락했었던 상황이 분명하게 있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곳에서 가장 많은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외국인들은 사실상 거의 보유 비중을 0에 가깝게 만들었었던 상황인데,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슬금슬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자, 그러면서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 수요일장에 엄청난 급락이 나왔을 때 당시에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8%까지 빠졌다가 종가를 마이너스 11%로 끝내줬었는데, 이 공포가 너무나도 극에 달했었던 어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포의 매수하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당연하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광통신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이고 정말로 뭔가 기업이 끝날 거였으면은 사실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이 이후로 그냥 보유 비중은 옆으로 갔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유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외국인들은 사실상 이 보고 있는 시계열 자체가 다르고, 그러면서 보고 있는 이 자본금 자체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투매를 쏟아냈었던 목요일장의 흐름인데,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광통신 많이 추세가 좋지는 않은 건 맞지만, 그러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전고점을 넘어갈 것이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반등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어느 정도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보유 비중도 보유 비중이지만 지금 이 대한광통신을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을 했다, 그러면서 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를 때린 것을 여기서 대차 상환하는 숏 커버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지, 사실 딱히 진짜 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자, 우리가 이 숏 커버링의 원리, 그러면서 진짜 지금 숏 커버링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다뤄봐 드릴 수 있는 대한광통신이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힘내서 한번 이겨내 보시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 힘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숏 커버, 숏 스퀴즈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 보니까 이 공매도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 시즌에 들어오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이 공매도에 대한 원리를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빌공짜를 써서 내가 주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식이 없는데 매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일단 빌려와야겠죠. 만약에 이 한 주에 10,000원짜리 주식이라고 하면요, 이 구간에서 빌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갚는 거냐면은 이 10,000원으로 갚는 게 아니라 한 주로 갚으면 되는 게 바로 이 공매도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한 주를 빌리자마자 10,000원에 매도를 진행하면 내 호주머니에는 10,000원이라고 하는 현금이 남죠. 자, 우리가 그 상태에서 주가가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5,000원에 한 주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5,000원을 주고 한 주를 사서 그 한 주를 빌려온 사람한테 갚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공매도의 원리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내 호주머니에 아까 전에 10,000원이 있었으니까 5,000원
5,0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갚으면은 5,000원을 주고 사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해당하는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남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매도의 원리이고, 쉽게 설명하자면은 주가가 떨어져야지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자, 공매도 세력들이 자본이 무한대라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이유가, 한 주를 빌릴 것이 아니라 만주, 천주, 백만주를 빌려서 시장가 매도를 때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런 구간에서 자, 그러면은 시장가로 매도하면 아래에 있는 호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호가를 무너뜨리면서 빠지게 만드는 것이 공매도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이 흔적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흔적이 남는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매도를 할 때 주식을 빌려오는 행위를 바로 이 대차라고 부릅니다. 대차 잔고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매도를 하기 전에 이 대차를 많이 해오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주식을 많이 빌려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70%가 외국인들이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차 잔고까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6개월짜리 차트인데, 대한강통신의 6개월짜리 대차 잔고 차트인데, 만약에 지금 이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최근에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늘려나갔었던 것이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갚기 위한,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숏커버라고 얘기하죠. 숏커버링이 일어나기 위한 매수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려면요, 대차 잔고가 감소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차 잔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늘어나고 있죠. 5월 12일이라고 하면 한 대략 이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후로 대차 잔고는 계속 늘었어요. 그렇다가 중간에 한 번에 감소를 했었고, 다시 한번 늘었다가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대차 잔고가 감소한 것이 없이 오히려 늘었는데 공매도 숏커버 하느라고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는 그 주장은 지금 아직까지는 전혀 그렇게 보일 수가 없겠다라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물량이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량도 거의 메마른 상태에서 하락하고 있었던 대한광통신인데, 우리가 최근에 떨어졌었던 구간은 뭐 대한광통신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전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냥 끄잡고 내려갔었던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은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앞전에 그들이 보유했었던 구간까지 거의 대부분 튀어서 올라왔다라는 말씀이고,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손절을 감행했었던 수요일장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광통신은 충분히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이 지지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 241선, 이게 바로 481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년선, 이게 2년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1년선에서 지지를 살짝 받나 싶더니만, 진짜 실제로 받나 싶더니만 이렇게 얼마 반등해주지 못하고 거의 극악에 쥐어짜는 듯한 캔들 흐름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명백하게 낙폭과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날카롭게 이 각도 자체가 날카롭게 빠지고 있는 만큼 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이 좋게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지금 이 1년선마저도 무너뜨리고 계속 하락하는데, 이게 지금 좋게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좋게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바로 이 신성델타테크의 케이스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실체가 없었던 주식이에요. 실체가 없었던 주식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LK99라고 하는 이 초전도체가 상온상합에서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여기서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있었고, 여기서는 그것을 검증하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이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이 많이 없어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써서 끌고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윗구간에서 전형적인 이 엑시트 캔들인 윗꼬리 음봉이 발생을 좀 해줬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로 신성델타테크 엄청난 유의미한 반등세가 나왔었고, 진짜 이 윗단에서 물려 계신 분들 말고는 싹 다 살려드리는
반등세가 분명하게도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어떻기 때문에 1년선을 명백하게도 무너뜨렸었던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1년선이 깨졌다라고 해서 모든 주식이 그냥 태초마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재료가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세가 연출될 수 있는데 그 키워드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바로 이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다시 한번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대한광통신이 2월에서 6월까지 해서 4개월 정도 걸렸는데 4개월 동안 매출이 6에서 7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이건 진짜 기가 막히게 엄청난 경이로운 그런 매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이 매출에 대한 보고를 하는 순간에 이 매출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대한광통신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언제든지 급등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대한광통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추세선을 한번 돌려 세워봐 주나 싶더니만 거래량도 많이 부족했었고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도 많이 부족했었고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시장이 밀려버리면서 이렇게 끔찍하리만치 또 빠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 추세선을 하단까지도 이탈하면서 너무나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려 세워봐주는 자리가 일단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기준봉이 하나 출현을 해준 이후로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절반 정도를 이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를 잘 지켜내봐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 지지를 받아놓고 이 추세를 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선 다짜고짜 계속 매수를 진행하신다라기보다는 추세선을 돌파하는 여부를 먼저 지켜보면서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는 여부를 지켜보면서 그 이후로 눌림목 매수 타점을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자, 앞전에 대한광통신 이 구간에서도 이렇게 날카롭게 빠지고 있었던 곳에서 이 극악의 개미 털기 같은 현장이 분명하게도 있었고 그 이후로 돌려 세워봐 준 다음에 눌러봐 주는 자리에서 지지를 분명하게도 받아줬었죠. 이 기준봉으로 볼 수 있는 이 구간을 절반 라인을 종가상 잘 유지를 해주면서 지켜내봐주는 이후로는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렇게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짜고짜 아무 때나 물타기라는 것이 아니라 반등 흐름을 보여준 이후로 자, 우리가 그 이후로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장대 양봉이자 즉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장대 양봉을 세워주고 그런 다음에 눌러봐주는 자리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진입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타점에서 분명하게도 이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사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5월 12일 날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미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매도 타점을 못 잡아서 탈출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나 많아서 지금까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은 약 2개월 전쯤에 5월 12일 날 대한광통신을 매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 2분 50초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기억하는 게 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한 30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적지 않은 분들이 좀 시청을 하셨었고 이때 3,500분에 들지 못해서 매도 타점을 못 잡아가신 분들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자, 우리가 이때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그냥 이때 이 매도 타점을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대응 타점을 한번 보내드려 봤었는데 5월 12일 날에 28,550원 영역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우리가 이제 대한광통신 너무나도 많이 내려온 자리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외국인들이 지금 보유 수량을 철저하게 늘려주고 있고 딱히 지금까지는 이 공매도 물량을 상환하기 위한 숏커버의 물량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그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도 이 대한광통신을 어느 정도 낙폭이 진정된 이후로는 차익 실현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반발 매수세가 무섭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로봇 종목들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연속적으로 보시다시피 481선까지 빠졌다. 2년선까지 빠졌다가 연속적으로 튀어서 올라오면서 60선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저항에 맞아 떨어졌었던 이 SPG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로봇 종목들 꽤나 많이 그랬었는데 대한광통신도 그러니까 한번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연속 양봉도 충분히 발생시켜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대한광통신 일단 돌려 세워봐주는 걸 지켜보면서 눌림목에서 매수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을 뿐더러 이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끼리 지금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누가 먼저 던지냐의 싸움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덜 손해보고 던지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매수 타점도 안내를 드릴 수 있을 뿐더러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그들이 다시 한번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같이 챙겨드릴 겁니다. 여기 지금 위에 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 지금 예를 들면 25,000원 이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25,000원에서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를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비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 다 들고 계신 분들도 꽤나 많아요. 계속적으로 추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단이 25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비중이 100%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평단과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 이런 식으로 한번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로 해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단이랑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대응 타점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지만은 지금 이 로봇 종목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이후로는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낌새를 보여줬었던 최근의 시장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로 로봇 종목도 한 종목 좀 가져왔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준
보여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송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한광통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대한광통신을 온전히 손실 없이, 그러니까 윗구간에 진짜 윗구간에 뭐 한 25,000원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손절 없이 나오긴 힘들어요. 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매도할 만한 구간이 아니죠. 반등세가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매도를 좀 진행할 건데, 이 가정이 뭐냐면은 25,000원 구간에서 물렸으면서 100% 비중까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내가 가진 시드가 예를 들면 3천만 원, 1억 원이 있는데 100%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일단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그 구간에서 손절을 좀 합니다. 50%가 됐든 30%가 됐든 이 부분까지도 같이 대응 안내를 드릴 거고, 이 50%를 만약에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12,500원 구간에서 손절한다라고 했을 땐 25,000원에 비해서 절반 정도가 떨어진 상황이죠. 여기서 손절을 일단 진행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는 우리가 아까 전에 손절했었던 그 물량을 다시 한번 태워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워져서 이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간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매도로 또 대응하면서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토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뼈 아프지만 어느 정도를 손절하면서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지금 있는 시드 일단 살리는 게 급선무요. 최대한 손실 덜 보고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 이후로 대한강통신을 평균 단가가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대한강통신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신성델타테크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올 수가 있다고 하면요. 신성델타테크는 정말로 강하게 반등을 좀 해줬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어디까지 올라왔었냐면은 13만원 구간까지 거의 올라왔었는데 최고가가 18만원까지 찍었었던 이 신성델타테크가 정말로 좀 시간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 제가 분명하게도 있었고, 이런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평균 단가를 낮춰졌다고 했을 땐 평단이 이런 구간까지 낮아졌다라고 했을 때는요, 결과적으로 요만큼은 온전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챙겨갈 수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최대한 이 시드를 살리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해봐 주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변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언제 매도세를 좀 진정시켜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을 양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물 쪽에서 양매수를 진행하면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비해서 좀 이제 매도를 좀 진행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누적으로 거의 8조 가까운 롱 베팅, 그러니까 상방 베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특이할 만한 점은 콜옵션 쪽은 사실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풋옵션 쪽에서 보시다시피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풋옵션 매도는 뭐냐면은 풋옵션 매도는 상방 베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풋옵션 쪽에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었고 최근에 총 누적으로 거의 800억 가까이의 풋옵션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던 이런 외국인들인데, 800억 매수면은 하방 베팅입니다. 하방 베팅을 아주 세게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 옵션 쪽에서의 매수는 수익이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에 이 결과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다시 한번 스리슬쩍 어떻게 하고 있다? 현물 사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수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풋옵션 쪽에서 하방 베팅 세게 들어오고 있었던 것을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목요일날 바로 이 오늘 같은 경우가 위클리 만기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장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날카롭게 빠지고 있었던 매도세도 점점 진정이 될 수가 있는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딸려서 올라오고 있었던 481선에서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2년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고, 지지를 받아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반발 매수세는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광섬유 광케이블 쪽에서는 대장 종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죠. 우리로라든지 뭐 빛과전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반발 매수세는 더 세게 들어올 수가 있고, 외국인들은 사고 있으면서 바로 이 로봇 종목들도 한번 반등을 보여주는 구간에서 3연속으로 이렇게 양봉도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다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던질 만한 구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은 일단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끼리 눈치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손실 덜 보고 나올 수 있도록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거고,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단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강통신 타점 안내를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강통신 영상 촬영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한강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